한화가 결국 해냈습니다. FA 최대여 강백호 영입. 4년 최대 100억이라는 초대형 계약으로 한화는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 승자가 됐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강백호를 데려온 순간부터 KT의 보상선수 지명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한화는 지금 보상선수 맛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보호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이름들을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굵직한데요. 박상원, 김태현, 이도윤, 황영목, 윤산음 등 모두 이번 시즌 1군 무대를 밟았고 다른 팀이라면 최소 벤치 자원, 많게는 주전 경쟁급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팬들 사이에선 가장 민감한 이름 하나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78억 FA 엄상백. 지난 시즌 커리어 로우 80이닝 평균 자책점 6.58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남기며 한화의 우승 실패 책임론까지 나왔던 선수죠. 그래서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보상 선수로 엄상백 풀어라, 이참에 정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상백이 보상 선수로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백호 영입 이후 한화가 맞이하게 될 보상 선수 지명의 현실 풀릴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그리고 엄상백이 정말 보상 선수로 풀리게 될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화가 지금 보상 선수 맛집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인 보호명단을 채우고도 그 밖에 남는 선수들의 수준이 리그 최상급이기 때문이죠. 일단 보호명단에서는 투수진만 봐도 류현진, 문동주, 정우주, 김서현, 황준서, 조동욱, 한승혁, 권민규, 박준영, 엄상백, 주연상까지 선발, 필승조, 미래 에이스 후보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야수 쪽에서는 주전 포수 최재훈, 중심 타선 최은성, 노시환, 문현빈, 하주석, 유틸레야 심우준, 그리고 허인서, 이진영, 장규영 같은 선수들도 있죠. 이 정도면 투수, 야수 가릴 것 없이 지켜야 할 선수만으로도 20명을 금방 채워버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상선수 이슈가 더 위험해 보이는 건데요. 보호선수 20인 외 그 바깥에 남는 이름들이 너무 세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호선수 제외 리스트를 살펴보면 투수 쪽에서는 박상원, 김민우, 윤산음, 강재민, 김종수, 김기종, 원종혁, 배민서 같은 선수들이 제외되고 야수 쪽에는 김태현, 최인호, 이도윤, 황영목, 한지훈, 박정현, 유로결, 임종찬 같은 선수들이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한 팀 보상선수 풀에 이런 이름들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수준이죠. 다른 구단이었다면 핵심 불펜, 플래툰 내야, 젊은 외야, 뎁스로 이미 1군에서 굳게 자리 잡았을 법한 자원들이 한화에선 보선수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화 팬들이 강백호는 좋은데 너무 많이 털리는 거 아니냐라며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강백호 영입은 분명 팀 전력 업그레이드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KT로 떠나야 하는 구조이고 그 후보들의 이름값이 생각보다 너무 세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한화가 보상선수 맛집이란 소리를 듣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상선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KT가 어떤 자원을 원하는 팀인가인데요. 이번 시즌 KT는 불펜이 무너졌고 내야, 외야 모두 젊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즉, 지금 KT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과 한화가 보호해서 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정확하게 겹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KT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첫 번째로 30대 초중반의 즉시전력 불펜입니다. KT는 올 시즌 불펜이 흔들리면서 뎁스가 얇아졌고 신인급 자원도 눈에 띄는 선수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1군 이력을 갖춘 한화 불펜 투수들은 KT가 보기엔 바로 데려다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성이 검증된 연건이나 군필 자원인데요. 확실한 선발진이 부족한 KT 특성상 앞으로 2, 3년을 보고 키울 수 있는 투수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크죠. 실제로 이번 시즌에도 KT가 다른 팀 유망주를 탐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화의 젊은 투수진은 KT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세 번째는 유틸리티 내 외야 자원인데요. KT는 올해 내야 뎁스 부족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고 외야에서도 백업 선수층이 매우 얇다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군 경험이 있는 한화 야수들은 KT가 보기에는 딱 맞는 보강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KT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은 거의 정해져 있죠. 불펜 라인, 1군 경험 있는 내야수, 성장형 젊은 투수. 즉 한화 팬들이 가장 아끼는 유형이 통째로 보상선수 후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화는 누구를 넣어도 아깝고 KT는 누구를 가져가도 이득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엄상백입니다. 지난 겨울 4년 78억 FA로 데려온 선수지만 올해 남긴 성적은 충격 그 자체였죠. 80이닝을 던지면서 자책점은 6.58,
불펜과 선발 모두 자리 잡지 못했고 사실상 한화의 페넌트레이스 실패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보상 선수로 넘겨라, 이참에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엄상백의 이름이 보상 선수 논의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많은 한화 팬들은 차라리 엄상백이 빠지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팬들이 말하는 부분과 구단이 판단하는 현실 사이에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는 건데요. 엄상백은 고액 FA 계약 2년차를 앞두고 있는 선수고 아직 잔여 계약이 남아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화가 엄상백을 보호 명단에서 뺀다는 건 단순히 보상 선수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 FA 계약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구단 운영 차원에서 78억 FA를 1년차에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엄상백은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쉽게 말해 이름은 가장 많이 오르지만 현실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가장 낮은 유형인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엄상백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누군가가 빠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팬들이 가장 아끼는 유망주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엄상백 논란이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호 선수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미 야구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위험군들인데요. 먼저 투수 쪽에서는 주현상과 박상원, 이 두 사람이 가장 경계선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둘 다 1군 경험이 많고 승부처에 꾸준히 나왔던 투수들인데 한화의 필승조 자원이 많아지면서 보호명단 안에 넣기가 애매해진 상황이죠. 둘 다 완전히 제외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호 여부가 가장 마지막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입니다. 그 다음은 사실 거의 확정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는 야수 자원들입니다. 김태현, 이도윤, 최인호, 황영목, 이 4명은 이번 시즌 1군에서 분명히 존재감이 있었지만 한화가 현재 보호해야 할 야수 코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명단 포함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KT 입장에서도 내야, 외야, 뎁스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보상선수 후보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투수 쪽에서는 김민우도 제외 가능성이 높은데요. 토미존 수술 후 복귀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보호명단에서 우선적으로 묶어야 하는 연건 투수들이 너무 많아서 김민우까지 보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여기에 윤산흥과 김종수, 이 두 명도 이번 시즌 1군에서 분명히 팀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호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전력 불펜이면서 나이, 연봉, 활용성까지 고려했을 때 한화가 더 젊고 성장성이 높은 투수들을 우선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렇게만 봐도 KT가 노릴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화는 FA 최대여 강백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4년 100억. 누구도 예상 못한 초대형 영입이고 팀의 약점이었던 좌타 장타 자원을 한 번에 해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어떤 영입이든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습니다. 강백호라는 확실한 전력을 손에 넣은 순간 한화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선수가 생기게 됐죠. 이는 구단의 잘못도 판단 미스도 아닙니다. 그만큼 현재 한화의 선수층이 두터워졌고 누군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보호명단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한화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보낸다고 보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